자, 7번입니다. 군의 전설로 하고요. 군의 전설로 농사용 전설로에 대한 얘기죠. 농사용 전설로. 자,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은요. 둘이 같은 파트죠. 자, 이때 우리가 사용전압이 얼마냐 이렇게는 물어봅니다. 자, 사용전압을 물어보면 우리는 400V 이하다. 그때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입니까? 전선의 굵기요. 전선의 굵기를 묻게 되면 2.0mm 이상 되는 굵기를 써야 된다. 강도로 따지면 얘는 1.38kN에 해당이 되죠. 경간을 묻습니다. 경간. 경간이다라고 하는 게 지지물 간의 간격이라고 그랬죠. 지지물 간의 거리요. 우리는 경간 이렇게 많이 써왔으니까요. 지지물 간의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30m.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에다라는 말은요. 군에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군생활 하실 때요. 그죠? 군의 PX라는 말을 쓰죠. 울타리 안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지지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농사용은 말 그대로 농사용 전설로에 대한 얘기다. 이 둘을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읽어보는 걸로 만족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현재 출제가 돼 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굵기는 2mm 이상의 경동선 써야 된다는 얘기요. 경관은 30m 한다는 얘기. 이 정도는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농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굵기는 2mm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간, 지점 간의 거리라고 지금 표현한다고 그랬죠. 지점 간의 거리요. 이걸 경간 그랬는데 30m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나가 보도록 합니다. 옥측전설 전에 최근 들어서요. 이 옥측전설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측전설의 공사 방법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애자사용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애자사용공사요. 애자사용공사는 반드시 전개된 장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노출된 장소다. 노출 장소다라고 쓰셔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노출 장소. 노출된 장소. 전개됐다. 오픈돼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합성수지관 공사는요. 모든 우리가 옥측전설의 공사에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주로 예로 많이 나오죠. 예로요. 이거 아무런 데나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금속관 공사는요. 목조로 된 건축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목조 이외에서만 가능합니다. 버스덕트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목조 이외에서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케이블 공사가 들어옵니다. 케이블 공사요. 이 케이블 공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피 케이블이나 알루미늄 피 케이블이요. 또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목조 이외, 그러니까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하나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목조 이외에서 사용한다. 나머지 케이블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저압 옥측 전설로에서 목조 이외의 건축물에 할 수 있는 공사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주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합성 수지관 공사를 답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조 이외의 건축물에 쓰는 건 금속관, 버스덕트,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도 제한돼 있다는 거죠.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또 하나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MI 케이블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종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압 옥측 전설로에 무슨 공사를 하겠다? 애자 사용 공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사용하는 애자가 뭘 쓰냐면 노부 애자를 쓰죠. 노부 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노배자라고도 표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저 시골, 그저 할머니 집에나 이런 데 가서 천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애자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묶어 놨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핀이 있어서 얘를 갖다 조영제에다가 고정을 시켰죠. 이런 애자를 노부 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격거리, 간격 이런 것들이 시험에 곧잘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애자가 하나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노배자입니다. 전선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죠. 자, 그때 이건 지금 우리가 저압이라고 그랬죠. 저압에서 우리가 몇 스케자를 쓸 수 있느냐? 4스케아 이상의 굵기를 쓸 수 있는데요. 연동선 썼을 때죠. 연동. 자, 그때
얘 이격거리는 얼마로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얘가 전선이잖아요. 전선하고요.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그죠? 우리가 지금은 메다나, 그죠? 아니면 미리로만 그 간격을 표기합니다. 센티메다라는 단위를, 그죠?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센티메다 했던 걸 메다로 고쳐놔서 0.06m 이상의 이격거리를 갖게 해야 된다. 전선과 전선이요. 그 다음에 애자와 애자니까요. 이 사이는 지지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지점 간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얘 같은 경우는 2m 이하로 해야 됩니다. 2m 이하로요. 그 다음에 얘가 그죠? 조형제에 고정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를 조형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조형제하고요. 이 전선에 대한 얘기죠. 이게 전선이 되겠죠. 얘와의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얘는 0.025m 이상을 이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적용할 때는 어디에 적용을 할 겁니까? 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얘 같은 경우라면 얘는 그죠? 사용전압을 기준으로 400V 이하의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비와 이슬에 젖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격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사용전압이 400V를 뭐하는 경우로 초과하는 경우로 비와 이슬에 젖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얘는 AND 개념을 가져와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다 같이 만족을 하면 그때는 이격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선과 전선은 0.12m 이상을 이격해 줘야 되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 6m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 하더라도요. 조형제 면에 따라서 시설하겠다 이런 문구가 붙으면 6m로 하는 게 아니고요. 2m 이하로 해야만 합니다. 곧잘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조형제 면에 따라 시공한다라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얘죠. 조형제하고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그죠? 얼마로 가야 되는가? 0.045m. 그죠? 자,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시험에 곧잘 등장을 합니다. 400V 이하 비와 이슬에 젖는 경우는 그냥 녹색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0V 초과 비와 이슬에 젖는다 그러면서 AND 관계 두 조건을 다 같이 만족할 때만 이 빨간 펜을 따라갈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얘에 대한 얘기네요.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그저 0.2m 이상을 이격할 것. 시험에 출제한 적은 아직 없네요.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고압 옥축 전솔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고압 옥축 전솔로입니다. 자, 고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고압은 위험하잖아요. 압력이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케이블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케이블 공사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케이블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가 곧잘 나오죠. 지지점 간 거리입니다. 거리. 케이블은 기본적으로요. 몇 메다 이상으로 지지한다. 2m 이하 이 간격으로 지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케이블을 수직으로 시공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까지 가능해진다? 6m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6m까지.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요. 어디에다가 시공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그렇죠. 조형제 면에 따라서 시설을 하겠다. 이 말이 들어가면 다시 몇 메다로 가져온다? 2m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케이블 공사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네요. 자, 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이자가 들어가 있다는 개념 기억하시고요. 2m가 기본으로 가고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6m가 가능한데 조형제 면에 따라 설치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2m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 특고압 옥축 전솔로입니다. 특고압은 특별히 시험에 그저 나온 적은 없는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특고압 옥축 전솔로, 특고압이니까 당연히 무슨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공할 수 있는 최대 전압, 최대 사용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100kV죠. 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정리해주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특고압
특고압 옥내 전솔로나 옥내 전솔로, 특고압 옥측 전솔로는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이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무슨 공사를 해야 된다?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사용전압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100kV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요, 특고압을 시공할 수 없는 전솔로가 있습니다. 특고압 옥상 전솔로는 특고압을 시공이 불가합니다. 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특고압 전솔로에서 얘가 독립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듯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100kV 이하다라는 거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옥상 전솔로입니다. 이 저압 옥상 전솔로도요, 곧잘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압 옥상 전솔로입니다. 그럼 이 저압 옥상 전솔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요,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절연 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걸 사용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절연 전선 아니면 케이블을 써달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저압에 대한 얘기니까요, 저압 옥상 전솔로에 대한 얘기죠. 옥상. 자, 그래서요, 이때 사용하는 전선은 그저 몇 미리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되느냐, 2.6mm 이상의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이게 강도가 2.31 정도 된다 그랬죠. 2.30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지지점. 이 지지점 간격, 거리,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다로 한다 그랬어요? 15m 이하로 할 거, 그렇지, 15m 이하로.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형제와의 이격거리가 나옵니다. 조형제와 이격거리는 2m로 되어 있죠. 이격거리, 얘는 2m로 할 것, 2m. 자, 이런 정도면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하나가 더 있다면 식물관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식물관은 닿지만 않도록 시공하면 되죠. 식물관은 닿지 않도록 시공할 것. 닿지 않도록만 시공해 줍니다. 저압 옥상 전솔로의 개념이 들어가면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죠? 식물과는 닿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표현 썼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압 옥상 전솔로입니다. 이 고압 옥상 전솔로는 특별히 시험에 출제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고압이니까요. 당연히 무슨 공사가 바람직합니까? 케이블 공사가 바람직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것들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얘기죠. 이 얘기. 특고압 옥상 전솔로는 시공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특고압, 우리는 옥내 전솔로나 옥내, 특고압, 옥측 전솔로는 사용전압을 기준으로 사용전압이 얼마까지만 시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0kV라고 그랬죠? 100kV 이하에서는 시공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거 얘기했던 거, 물론 케이블 공사 기준한다 그랬고요. 그러나 특고압 옥상 전솔로는 시공이 불가하다 그랬죠. 자, 그 정도 기억하면서 이 파트를 지나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가공전선입니다. 저압, 고압, 가공, 전선의 굵기,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압, 고압, 가공 전선은요, 전압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요, 400V 이하인 경우가 있죠. 400V 이하일 때는 경동선을 쓸 거냐, 경동선을 쓰겠다 그러면 3.2mm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됩니다. 절연전선을 쓰겠다, 이런 말이 붙게 되면 2.6mm 이상의 굵기를 쓰죠. 이거를 무슨 공사하는 경우 있다고요? 보안공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안공사를 하게 되면 4mm 이상의 굵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보안공사다라고 하는 건 일반 시설 규정보다 좀 더 단단하게, 그죠? 좀 더 안전하게 시공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00V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00V를 초과하는 경우요.
여기서 어디까지요? 고압까지요. 고압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시내에 설비를 할 거냐, 시외에 설비할 거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시내에 설비를 할 때는 5mm 이상의 굵기를 쓰게 돼 있죠. 5mm 이상이요. 시외에 설치를 할 때는 4mm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요, 보안공사로 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보안공사는 무조건 5mm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굵기에 대한 개념이고요. KC 쪽은요, 그죠? 이런 걸 쓰게 되지만 IC 쪽은 우리가 인장 강도의 개념이 하나 더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2가 3.41 그죠? 킬로뉴턴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또는 뭐 4.3다고도 얘기하죠. 얘는 2.31 킬로뉴턴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그죠? 4.0은 5.26 킬로뉴턴에 해당되죠. 5.0은 8.01 킬로뉴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이게 저압, 고압, 가공전선의 굵기에 대한 얘기. 주로 시험에 우리께 많이 나오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안공사도 간혹 한 번씩 나오고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인장건, 자, 이제는 특고압입니다. 특고압. 자, 특고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 있죠. 자, 특고압 가공전선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특고압 가공전선은 시가지가 있고요. 시가지요. 시가지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시공을 할 때는 100kV 미만의 경우입니다. 100kV 미만의 경우면 얼마를 쓰느냐? 5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쓰게 되죠. 55스퀘어. 100kV 이상의 경우입니다. 100kV 이상의 경우라면 15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쓰죠. 150스퀘어 이상이요. 자, 시외입니다. 시외에서는 무조건 예외에서는 무조건 얼마를 쓴다 그랬어요? 22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쓰죠. 22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특고압을 시가지에 시공하는 경우에 뭐를 쓰는 경우가 있느냐? 그죠? 이 170kV를, 이거 단서 조항인데요. 170kV를 초과하는 경우로 ACSR을 사용한다면 최소 굵기는 24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됩니다. 240스퀘어. 최근에는 얘도 곧잘 등장을 합니다. 얘도 곧잘 등장을 해요. 자, 특고압을 시가지에 시공하는데, 그죠? 170kV를 초과하는 경우로 특고압을 시가지에 시공할 때, 그죠?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ACSR, 그죠? 얘를 쓴다라는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것도, 그죠? 우리가 IC 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55다라고 하는 얘를 21.67이라고 그러죠? 21.67kN에 해당된다. 150이다라고 하는 걸 58.84라고 그러죠? 58.84kN. 그 다음에 21을 8.71이라고 그러죠? 8.71kN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kN의 개념은 잘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 kN의 개념이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22하고 8.71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상기하셔야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고압은 이렇게 굵기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저압 가공전선,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나전선을 쓸 수 있습니다. 나전선. 피복이 없는 거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나전선이다라고 하는 건 중성선을 우리는, 그죠? 저압 가공전선 규정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니까 이 중성선만큼은, 그죠? 나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접지측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전선은 그저 어떤 걸 쓴다는 거예요? 다절케를 쓰죠. 다시명 전선이나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도 한번 체크된 적이 있어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고압 가공 전선에는요,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죠.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 케이블이요. 특고압 가공 전선은 특별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연선, 경동연선,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자, 저압 가공 전선에 사용되는 거 기억하세요? 나절케, 다절케. 자,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가공전선은 그저 저압이나 고압, 도로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도로는 다 몇 메다로 간다고요? 6m라고 그랬죠? 6m. 어디서 나오든 우리가 아닌 게 하나 있었죠? 자, 기억하나요? 저압, 가공, 인입선이었어요.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 지나가면 5m가 됩니다. 5m. 그 다음에 통신선이 나오면 5m가 돼요. 나머지는 모든 도로를 지나가면 6m로 가셔야 됩니다. 레일면상, 그죠? 철도에 대한 얘기였죠. 6.5. 얘는 어디서 나오든 철도를 지나갔다 6.5 변하지 않습니다. 자, 횡단보도교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압이나 고압이나 똑같이 3.5m입니다. 저고압이 전부 다 3.5m에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그죠? 이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 인입선, 저압, 가공, 인입선은 몇 메다로 갔다? 3m로 갔었죠. 저압일 때만 그래요. 그죠? 고압일 땐 그대로 3.5로 갔던 겁니다. 근데 가공, 인입선은 뭐다? 저압이든 고압이든 무조건 3.5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횡단보도교를 저압선이 지나갈 때 그때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로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3m로 감화할 수 있다. 3.5가 아니고 3m로 갈 수 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압, 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도로를 지나간다 그러면 6m 이상이라고 그랬죠. 6m. 철도를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철도 6.5m 이상이 돼요. 횡단보도교를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교요. 얘는 3.5m 이상으로 한다. 이 얘기인데요. 이때요. 그죠? 저압, 고압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이때 저압의 경우로 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케이블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 들어가면 이때는 그 높이를 3m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그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모두가 얘기가 됩니다. 위에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만 정리하고 지나가자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특별고압입니다. 자, 특고압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특고압, 가공전선에 대한 얘기죠. 자, 특고압 가공전선을 시공을 할 건데 시가지 내에 할 거냐 시가지 외에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시가지 외입니다. 시가지 외요. 시가지 외에 할 때는 그죠? 35kV 이하의 경우라면 35kV 이하는 도로를 지나간다 그러면 6m가 됩니다. 6m요. 철도를 지나간다. 이건 도로에 대한 얘기고요. 철도를 지나간다 그러면 6.5m입니다. 횡단보도교를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되면 4m가 되죠. 얘는 4m 이상입니다. 이상이요. 그런데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입니다. 160kV 이하의 경우라면 산지에 설비를 할 거냐. 산지다 그러면 5m 이상의 높이 시공을 해야 되고요. 평지다라고 얘기하면 6m 이상의 높이에 시공을 합니다. 160kV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1만 볼트마다 12cm를 가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0kV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산지인지 평지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5m 아니면 6m가 나오겠죠. 기본 시공 높이입니다. 플러스하기를 사용전압이 되죠. 문제에 주어진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기준전압이라고 표현할까요? 기준전압. 이 기준전압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160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죠. 얘요. 산지는 5, 평지는 6m를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0.12m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요. 160kV 초과한 게 예를 들어서 3, 4, 5kV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죠? 얘를 뭘로? 1000V 당 그랬으므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3개를 쳐서 볼트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얘를 만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3개 떼고 3개 떼고 나누면 34.5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4.5를 넣어야 되고요. 얘도 160에다가, 그렇죠? 160에다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만으로 나눠주라 그랬죠? 왜? 1000볼트당 이격거리를 따지는 거니까 4개 떼버리면, 이렇게 떼버리면 16만 남잖아요.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기다 곱하기 0.12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얘 가로 안에 것부터 계산을 해서 무조건 얘만 첫 번째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하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을 하면 이 값을 무조건 뭐 해놔야 된다? 절상을 해라. 끊어서 올려라 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면 18.5 정도가 나온다면 여기에 적용할 때는 19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만약에 산지다 그러면 5m를 기본 잡았을 거고요. 평지다 그러면 6m를 기준 잡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그죠? 산지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죠? 산지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두 번째로 계산을 해서 전체 답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공전솔의 경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관이다라고 하는 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관을 얘기할 때는요, 지지물의 강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물의 강도에 따라서 A종주가 있고요, B종주가 있게 되고요, 철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주가 나오면 무조건 300m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단주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A종주는 그죠? 우리가 강도 중에 목주에 해당된다 그랬죠. 혹시 목주라는 문구가 나와도요, 여러분들은 이걸 뭐로 봐야 된다? A종주의 강도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경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경관입니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경관. 그럼 얘가 얼마냐? 150m입니다. 150m. 얘가 250m가 되고요. 얘가 600m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다 하더라도요, 경관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경관이다라고 얘기해 볼까요? 장경관. 그런데 장경관이 되려면, 그죠?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가 넓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전선도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고압에서는 22 스퀘어 이상 되는 굵기를 써야 되고요. 특고압에서는 50 스퀘어 이상 되는 굵기를 써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경관을 넓힐 수도 있는데 이놈의 더블을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00m가 되고요. 얘는 500m가 되고요. 얘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고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압, 고압, 보안공사입니다. 저고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예요. 저고 보안공사는 얘가 100m가 되고요. 얘가 150m가 됩니다. 얘는 400m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고 보안공사라 하더라도, 저고 보안공사라 하더라도, 저고 보안이라 하더라도 경관을 늘려줄 수가 있다, 확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요, 전선의 굵기가 굵어져야 될 텐데요. 그때 저압이다 그러면 22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줘야 되고요. 고압이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38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쓰면 우리는 보안공사를 하더라도 선을, 그죠? 이렇게 굵은 걸 써준다면 경관을 넓혀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는 표준경관에 준하니까 150m, 250m, 600m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일 보안공사가 나오죠. 특고압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특일 보안공사 그래요. 얘는 600m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자, 특일 보안공사, 특일 보안.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특일 보안, 이렇게 기재한 겁니다.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요. 제1종 특고 보안공사는, 그죠? 우리가 A종주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곧잘 나와요. 지지물로 A종주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누구냐? 제1종 특고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얘는 150m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400m가 되죠. 다음에 특이보안공사가 나옵니다. 특이보안, 제2종 특고보안공사, 제3종 특고보안공사가 있죠. 3종 특고보안공사. 얘는 똑같아요. 100m, 200m, 400m로 가져갑니다. 얘도 100m, 200m, 400m가 되지요.
자,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냐면 특고압을 C가지에 시공합니다. 특고압을 C가지에 시공할 때 이격거리가 얼마냐? 그죠? 얘 같은 경우는 75m입니다. 얘는 150m가 되고요. 얘는 400m가 되지요. 자, 예전에는 이 75m가 곧잘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고요. 이 400m에 대한 이 부분을 잠깐 보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선과 전선 간의 이격 거리를 전선과 전선 간의 이격 거리를 4m 미만으로 시공을 하거나 전선 2조를 수평으로 배치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게 되면 그때는 경과는 250m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주 뒷부분에 보면 문장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일보안공사에서 하나 더, 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특일보안공사 얘입니다. 얘에서 만약에 150스퀘어 전선의 굵기를 15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쓴다면 그때 A종주, B종주, 철탑이 있을 텐데 A종주는 어차피 사용이 불가하죠. 사용할 수가 없고요. 얘는 250m로 할 수 있고요. 얘는 600m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특이보안공사 같은 경우라면 특이보안 전선의 굵기를 9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쓴다면 A종주는 100m로 할 수 있고요. 100m. 얘는 250m, 얘는 600m가 가능해집니다. 자, 특산보안공사는 A종주에서 38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썼을 때 150m가 가능해지고요. 얘는 5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썼을 때 250m가 가능해지고요. 5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썼을 때 600m가 가능해진다. 이건 특산보안에 대한 거. 자,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 바로 이 95스퀘어에 대한 부분이었죠. 얘요. 그 다음에 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38스퀘어. 특고압 제3종 보안공사에서 지지물로 A종주를 쓰겠다. 그때 전선의 굵기로 38을 쓰면, 그죠? 경과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자, 이거 얘를 갖다가 그저 한 장을 넘겨서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정리했던 이걸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했던 거죠. 방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안공사다라고 하는 건 건조물에 접근하는 경우라면 그죠? 좀 더 안전하게, 그죠? 좀 더 튼튼하게 시공해 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저압 보안공사 하게 되면 오늘 한번 하고 넘어왔죠? 전선의 굵기입니다. 보안공사의 전선의 굵기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400V 이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때는 얼마를 쓰면 돼요? 무조건 4mm 이상의 굵기를 써줘야 된다. 이걸 5.26kN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400V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00V 초과 고압까지였죠. 고압까지. 이때는 얼마를 써요? 5.0mm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된다. 얘를 인장 강도로 표현하면 8.01kN에 해당이 됐었다. 그죠? 자, 이런 정도 얘기를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다면 목주의 안전율이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정리 한번 또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울 때요. 지지물의 안전율,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다. 이런 말을 썼죠. 이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하게 되면 기본이 2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상시 철탑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33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지물 중에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주가 있대요. 목주요. 목주는 안전율을 얘기할 때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분류를 해서 하죠. 저압일 때는 1.2 이상, 고압일 때는 1.3 이상, 특고압일 때는 1.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무슨 공사로 한다면
보안공사로 하겠다 이런 말이 되면 1.5 이상이 되고요. 얘를 특고합을 보안공사로 하겠다 그러면 2 이상이 되죠. 지지물의 안전주라면 이렇게 정리하면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간혹 가다가 이게 지금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목주, 말구의 지름, 그죠? 그래서 지지물의 맨 끝이라고 그랬죠. 위에 맨 끝.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물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주니까요. 이렇게 돼 있겠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말구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구의 지름에 대한 얘기. 지금은 말구란 말을 안 쓰죠. 지지물의 위쪽 끝, 위쪽 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걔가 그죠? 12cm 이상 되는 굵기를 써야 된다. 농사용으로 쓰는 거는 9cm 이상이면 된다라고 해요. 9cm 이상. 근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거니까 이건 그냥 덤으로 보고 지나가고요. 이걸 좀 숙지를 하시면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들, 관련도 문제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1종 특고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제1종 특고 보안공사는 어디에 쓸 거냐?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고 2차 접근 상태로 시공되는 경우다. 접근 상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요.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죠? 몇 메다 미만이라 했던가요? 3m 미만의 상태로 접근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2차 접근 상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초반에 하고 넘어온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1종 특고 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를 정리하고 있네요. 우리가 제1종 특고 보안공사 전선의 굵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자, 100kV 미만의 경우라면 100kV 미만이면 5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줘야 되고요. 300kV, 100kV를 초과하고 300kV 미만의 경우라면 15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해야 된다. 300스퀘어 이상이 된다면 300kV 이상이죠. 300kV 이상이 된다면 20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얘들의 인장 강도로 따지게 된다면 얘는 21.67이라고 했던가요? 킬로뉴턴이 되죠. 얘는 58.84라고 얘기했죠. 킬로뉴턴이요. 얘는 그죠? 77.47에 대한 얘기죠. 77.47이요. 77.47kN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특일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제1종 특고합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1종 특고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 중에 여러분이 많이 혼돈하는 게 여기죠. 특고합을 어디에다 시공한다고요? 특고합을 시가지에 시공을 한다고요. 이때 전선의 굵기는 이렇게 정했죠. 100kV 미만의 경우라면 55스퀘어라고 그랬죠. 55스퀘어 이상이요. 100kV 이상의 경우라면 이때는 150스퀘어라고 얘기했죠. 특고합을 시가지 시공할 때요, 170kV를 초과하는 경우로 ACSR을 쓰겠다. 이러면 240스퀘어를 쓴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고합을 시가지 시공한다 그러면 이거 두 단계. 그죠? 170kV는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특고합 시가지요. 근데 특고 보안공사는 3단계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보셔야 얘기가 돼요. 이게 간혹 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전선로 지지물에는 비종주, 비종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탑을 써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제1종 특고합 보안공사, 정확한 명칭은 얘죠. 제1종 특고합 보안공사.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전선의 굵기를 정리를 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지지물의 종류입니다. 지지물. 어떤 지지물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좀 전에 경관이다라고 한 걸 하면서 경관이요? A 종류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쓸 수 있는 건 모든 B 종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철탑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비종류와 철탑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뭐가 발생을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단락이라든가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동 차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동 차단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얘가 몇 초 안에 동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이와 같은 경우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25kV 이하의 경우로 단락이나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 차단기가 몇 초 이내에 동작해야 된다? 2초 이내에 동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무슨 공사로 했다면 보안 공사로 한다면 3초 이내에 동작을 해도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와 있고요. 100kV 이상입니다. 100kV 이상의 경우라면 단락이나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 차단 장치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동 차단 장치는 몇 초에 동작을 하느냐? 1초 이내에 동작하는 자동 차단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걸 무슨 공사로 했다면 보안 공사로 했다면 2초 이내에 동작하는 차단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얘는 지금 특고압이기 때문에 그죠? 100kV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보고 가자고요. 자, 일종 특고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2종 특고 보안공사입니다. 자, 제2종 특고 보안공사는 제2종 특고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죠. 보안공사요. 얘는 어디서 사용을 하는가? 일반적으로요. 35kV 사용전압 얘기하죠. 35kV 이하의 경우로 역시 2차 접근 상태로 시공되는 경우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건 그 지지물로부터 3m 미만에 시공되는 상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종 특고압. 우리가 특고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고압을 시공할 때는 전선은 연선 사용을 기본으로 쓰죠. 연선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목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목줄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으로 구분을 하면서 목줄의 안전율을 얘기합니다. 안전율이요. 얘는 1.2라고 그랬고요. 얘는 1.3, 얘는 1.5가 되는데 이걸 무슨 공사로 한다면 보안 공사로 한다면 이때는 1.5 이상이 돼야 되고요. 특고압 얘를 보안 공사로 한다면 이때는 2.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재 풍압 파종은 2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제3종 특고 보안공사입니다. 3종 특고 보안공사, 그죠? 당연히 연선 써야 되는 거죠. 경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전에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전선이 바람, 눈, 그죠? 요동이다라고 하는 건 흔들린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죠. 많이 흔들리는 걸 요동치다 이렇게 표현하죠.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공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3종 특고 보안공사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특고압을 몇 차 접근 상태로 1차 접근 상태로 시공을 하면 접근 상태요. 이때는 3종 특고 보안공사에 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만 정리해 놓고 갈게요. 그죠? 우리가 지금 특고압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죠. 특고압 보안공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종 특고 보안이 있다고 그랬죠. 일종 얘는 35kV를 초과하는 경우로 2차 접근 상태라고 그랬죠. 2차 접근 상태요. 자, 2종 특고 보안공사가 있었죠. 얘는 35kV 이하의 경우로 2차 접근 상태라고 그랬죠. 3종 특고 보안공사가 있었습니다.
3종 특고요. 얘는 특고 앞을 1차 접근 상태다. 1차 접근. 그런데 우리가 그죠? 35kb 초과 2차 접근 이게 정확히 기재가 되면 1종. 그죠? 만약에 1차 접근이 나왔다. 특고압인데 1차 접근이 나왔다. 무조건 3종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을 해야 1종이라고 답을 적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경우가 오든 1차 접근 상태다라고 들어오면 3종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2종이라고 적으세요. 우리 관연도 출제 문제 중에 대부분이 그저 조건이 없는 것들은 다 2종으로 나와 있죠. 이제 가면서 여러분 자꾸 보게 되면 전부 다 2종 특고 보안공사의 개념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하시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것 3m 미만의 접근 상태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 정도 정리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